예. 이게 이제 김상욱 교수, 그 물리학 교수 김상욱 교수 아시죠? 이분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집의 흔한 대화. 딸, 오늘 수학 시험이야. 대부분 미분은 할 만한데 적분은 너무 어려워. 나, 미분은 언제나 되지만 적분은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그래서 적분 불가능기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야. F equal ma 배웠지. 이거 미분 방정식이거든. A는 가속도죠. A가 X의 시간에 대한 2차 미분이잖아. F를 알 때 XT를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 하지만 F를 안다고 언제나 XT를 알 수는 없어. 그래서 카오스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지. 그렇다고 XT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함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광속으로 딸이 달아났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지금 Strategy for Integration 그 적분을 위한 전략. 이거 지금 해도 되나요? 근데 진짜 미아쌤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해도 되나요? 네, 다 듣고 있어요. 듣고 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예, 예. 도착하셨군요. 아니요, 가고 있는데 듣고 가면서, 보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적분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적분이라는 게, 거리,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고,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죠. 근데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거기에 가속도가 생기고, 그래서 가속도를 그 두 번 적분을 하면, 뭐, 그 물체가 움직인 거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시속 100km로 움직였다. 그러면, 좀 꼬이는데. 어쨌든, 그렇게 적분, 그 힘으로부터, 그러니까, 뭐, 포탄을 빵 쐈는데, 이게, 아니면 뭐, 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뭐, 1시간 후에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걸 계산해내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움직이는 물체에 아쉬우고. 아니, 어쨌든 그래서 적분이 쉽지 않은데, 미분은 쉽지만 적분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적분은, substitution, 치환해서 하는 적분을 배웠고, 그 다음에, 부분 적분, 부분 적분, 이게 uv 마이너스 인테그럴 v du 뭐 이게 그거죠. 그다음에 partial fractions 이게 그 분수로 나타내는 그 유리 함수죠. 분수로 나타내는 그러한 그 함수를 뭐 x 마이너스 1분의 a 플러스 뭐 2x 마이너스 3분의 b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러한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면 어떤 테크닉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 종합적인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베이직 인테그레이션 포뮬라 기본 적분 공식이죠. 기본 적분 공식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x의 n승을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승이 되는 거죠. x분의 1을 적분하면 ln 절대값 x가 되고 2의 x승은 그대로 2의 x승이고 a의 x승은 ln a분의 a의 x승이고 sin x는 마이너스 코사인 x고 코사인 x는 sin x고 그러니까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는 거죠. 이거 거꾸로 되나요? 시컨트 제곱 x는 탄젠트 x고,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 x를 적분하면 탄젠트 x고, 코시컨트 제곱 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x고 시컨트 x 탄젠트 x를 접근하면 시컨트 x고 그다음에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고 그다음에 시컨트 x를 접근하면 ln 절대값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고 코시컨트 x를 접근하면 ln 절대값 코시컨트 x 마이너스 코탄젠트 x고 탄젠트 x를 접근하면 ln 절대값 시컨트 x고 코탄젠트 x를 접근하면 ln 절대값 sin x고 sin hx를 접근하면 코사인 hx가 되고 코사인 hx를 접근하면 sin hx가 되고 x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을 접근하면 a분의 1 탄젠트 인버스 a분의 x가 되고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을 접근하면 sin 인버스 sin a분의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을 접근하면 2a분의 1 ln 절대값 x 플러스 a분의 x 마이너스 a 루트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을 접근하면 ln x 플러스 ln 절대값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이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배웠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전략을 순서대로 가르쳐 주고 있죠. 첫째, simplified integrand if possible 가능하면 피적분 함수를 간단하게 하라. 루트 x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x 이런 것은 뭐 전개함수 루트 x 플러스 x로 하면 쉽다는 거죠. 시컨트 제곱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이런 거는 사인 코사인으로 다 이렇게 고치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것은 뭐 이런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사인 2세타가 되는 거죠. 사인 2세타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런 거죠. 그런 건가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사인 2세타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의 제곱을 적분하는 것은 이렇게 전개를 하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을 아니까 이것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간단히 하면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look for an obvious substitution. 치환을 하는 건데 인테그랄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dx 이런 게 있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을 u라고 치환을 하면 du는 2x dx가 돼서 요 x dx를 2분의 1 du로 치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2분의 1 du이고 이것은 u가 되니까 인테그랄 u분의 1 du 이렇게 해서 x로 표현된 인테그랄 적분식을 u로 표현된 적분식으로 고쳐서 풀면 된다. 치환입니다. 세 번째는 classify the integrand according to its form. 피적분 함수를 좀 분류를 잘 해봐라는 건데 우선 삼각함수 fx가 sin x나 코사인 x, 탄젠트 x, 시컨트 x, 코탄젠트 x, 코시컨트 x 이런 것들의 거듭 제곱 이 형태로 그러니까 멱함수라고 하나요 이걸? 멱함수? 네, 이런 거 맞죠? 멱함수 맞죠? 네, 거듭 제곱으로 표현되면 그 치환을 해라. 요건 실점 이 섹션에서 배웠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partial fractions. 이건 아까 설명했죠. 예. partial fractions. partial fractions가 우리말로 뭐였죠? 토마스 선생님 뭐 말씀하셨는데 소리가 안 들렸어요. 아, 부분 분수라 그러나요? 뭐라고요? 부분. 잘 모르겠는데 다들. 예, 예. 어쨌든 유리 이게 유리함수죠. 유리함수는 그렇게 분할해서 풀면 되고, 그다음에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스 부분 적분 이게 이게 다항식과 다항식과 초월함수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부분 적분을 하면 된다. 이게 초월함수라는 게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과 다항함수의 곱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부분 적분을 해라. 예. 인테그럴 dv는 uv 마이너스 인테그럴 uv 마이너스 인테그럴 v du 뭐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다음에 근호가 나오면 radicals 근호가 나오면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이런 게 있으면 삼각 치환을 이용해서 해결해라.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승근 ax 플러스 b가 나타나면 이 n승근 ax 플러스 b 이것을 u로 치환해서 풀면 된다. 이게 n승근 gx 에도 일반적으로 n승근 gx 이렇게 gx라는 일반 다른 식이 생겨도 u로 치환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도전해라. 다시 도전해라. try again. 다시 도전해라 이거예요. try substitution. 치환을 해봐라. 앞에 치환을 했지만 어떤 영감을 가지고 천재성을 발휘해서 열정을 가지고 적절한 치환을 해야 된다. 인테그럴 사인 n승 x dx 이것은 인테그럴 사인 n승 x dx는 인테그럴 사인 n-1승 x를 u로 치환을 하고 이게 치환이 아닌가? 이게 이건 부분 적분이겠군요. 어쨌든 치환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예를 못 들겠네요. 그 다음에 부분 적분을 또 해봐라. This is effective on single functions. 이게 부분 적분이라는 게 아까 다항식과 초월함수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부분 적분을 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탄젠트 인버스 x 뭐 이거 인테그럴 탄젠트 인버스 x dx 이런 걸 구할 때도 탄젠트 인버스 x를 u라고 하고 dx는 dv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사인 인버스 x도 마찬가지고 ln x도 마찬가지고 인테그럴 ln x dx라고 했을 때 ln x를 u라고 치환을 하고 dx를 dv라고 해서 uv 마이너스 인테그럴 v du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다 탄젠트 인버스, 사인 인버스, ln x 이런 것들이 다 인버스 펑션이다. 역함수들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manipulate the integrand. 피적분 함수를 잘 조작을 해봐라. 인테그럴 1 코사인 x 분의 dx 이것을 어떻게 적분을 하는가 하면 분모 분자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서
그러면 분모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되고 분자는 1 플러스 코사인 x가 되는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는 사인 제곱 x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코시컨트 제곱 x고 요거는 코사인 제곱 x분의 사인 제곱 x분의 코사인 x 그래서 이렇게 된다. 요거를 풀면 된다 라는 겁니다. 인테그랄 코시컨트 제곱 x는 아까 기본 적분 그 예에 있었던 것이고 요거는 이제 뭐 사인 x를 u라고 하면 사인 x dx는 아니 요거를 미분하면 코사인 x dx가 되니까 이 코사인 x dx가 du가 되니까 요 코사인 x dx가 없어지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렇게 치환해서 풀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다 이겁니다. 요거를 1 플러스 코사인 x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이런 그 조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relate the problem to the previous problems. 앞에서 푼 문제를 응용을 해서 풀어라. 그 얘기입니다. 탄젠트 제곱 x 시컨트 x를 적분은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시컨트 3승 x dx 요거는 앞에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응용을 해서 쉽게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시컨트 3승 x를 푸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라. use several methods.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합을 해서 또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부탁합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제를 풀겠는데요. 코사인 3승 x분의 탄젠트 3승 x를 적분한 것은 코사인 3승 x가 코사인 x분의 1은 시컨트 x니까 탄젠트 3승 x, 시컨트 3승 x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탄젠트 m승 x, 시컨트 n승 x를 어떻게 푸는지 이게 m이 홀수일 때 어떻게 푸는지 이런 것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고쳐서 풀 수 있다. 그리고 또 코사인이고 탄젠트고 그러니까 이 전부 사인 코사인으로 바꾸어서 그러면 코사인 6승분의 사인 3승이 되는데 코사인 x를 u라고 하면 du는 사인 x dx가 되죠. 여기 사인 x dx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인 x dx가 되니까 사인 3승을 사인 제곱 x 곱하기 사인 x로 하면 사인 x dx는 du가 되죠. 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니까 전부 코사인이 되고 그래서 인테그랄 u제곱분의 u6승분의 1 마이너스 u제곱 마이너스 du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그런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2의 루트 x승 dx 이것은 루트 x를 u라고 치환을 하면 된다. 그러면 u는 루트 x고 그러니까 x는 u의 제곱이고 양분을 편미분하면 dx는 2u du가 되니까 이것은 2의 u승
dx가 2u du. EU du. 예. 네. dx가 EU du. 음. 예. 요게 u고 dx가 EU du. 그러니까 2배 인테그랄 u EU du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풀면 되는 거죠. 이것은 2배 인테그랄 x 곱하기 2의 x승 du dx 이것을 푸는 거죠. 예. 이걸 그러면 인테그랄 x 2의 x승 dx는 이제 x는 u로 하고 이게 다항식 곱하기 초월함수의 곱의 형식이 됐으니까 부분적 이게 부분적분이죠. 네, 부분적분을 푸는 방식으로 풀면 된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일단 x 5승 플러스 1 나누기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0x 이것을 계산을 해서 몫은 또 따로 빼고 그 다음에 부분 아니지 partial fractions 방법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다. 정말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x 루트 ln x분의 dx 이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ln x를 u로 치환을 하고 그런 ln x를 u로 치환을 하면 du는 x분의 1 dx가 되는 거죠. x분의 dx. 그래서 이 x분의 dx가 du가 되고 루트 ln x는 루트 u가 돼서 인테그럴 루트 u분의 1 du 이렇게 되죠. 인테그럴 루트 u분의 1 du. 루트 u분의 1은 u에 관한 다항식이니까 바로 적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풀면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example 5 루트 1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 이것은 루트 1 플러스 x분의 루트 1 마이너스 x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x를 곱합니다. 그러면 분자는 1 마이너스 x가 되고 분모는 1 마이너스 x제곱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1하고 마이너스 x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은 앞에서 취급한 사인 인버스 x가 되고 이것은 1 마이너스 x제곱을 u라고 놓으면 du는 마이너스 2x dx가 되니까 x dx가 생기죠. 그래서 이걸 풀면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서 이런 형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40분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연속함수를 적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든 연속함수를 적분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2의 x제곱승 dx 이것을 계산할 수 있나? 2의 x제곱승은 이게 x제곱이라는 것이 연속함수니까 2의 x제곱승도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니까 적분이 가능해. 적분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나?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는 못 구한다. 이겁니다. 못 구한다. 한번 하나 예. 말씀드리면 이렇게 못 구할 때 구하게 하는 게 다음 챕터의 주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요 인테그럴 2x승 dx 요 인테그럴이 된 요 함수는 2의 x제곱승은 그 엘리멘터리 펑션 기본 함수인데 아까 예를 든 뭐 다항 함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초월 함수 뭐 삼각 함수 뭐 이런
그런 기초 함수들인데 그 기초 함수를 인테그럴한 적분한 요 함수는 기초 함수가 아니다. 네, 여기 있네요. polynomials, rational functions, power functions, exponential functions, logarithmic functions, trigonometric and inverse trigonometric functions, hyperbolic, inverse hyperbolic functions. 그리고 이런 함수들을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그런 그 함수들. 예를 들면 뭐 이런 함수는 elementary function이에요. 기초 함수예요. 루트 이것들이 다 앞에 나온 그런 함수들이죠. 그런 함수들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들이 들어있는 이런 함수는 기초 함수다. 그런데 이 기초 함수인데 이 f가 기초 함수라고 해서 기초 함수면 그 f 프라임은 당연히 기초 함수인데 그러나 인테그럴 fx dx는 반드시 기초 함수는 아니다. 2의 x제곱승의 경우가 그렇다. f 프라임 x는 당연히 2의 x제곱승인데 그러나 그러나 이것의 적분을 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11장에 가면 무한급수를 이용해서 요 인테그럴 2의 x제곱승 dx 이것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이렇게 기본 함수들로 구할 수 없는 함수들이 뭐 이런 함수들이 다 구할 수 없는 함수들이다. x분의 2의 x승 sin x제곱 sin x나 x제곱은 다 기본 함수인데 sin x제곱은 기본 함수가 sin x제곱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적분한 요 함수는 기본 함수가 아니다. 코사인 2의 x승 루트 x 3승 플러스 1 인테그럴 ln x분의 1 dx 인테그럴 ln x dx는 뭐 금방 구할 수 있는 거죠. ln x를 u라고 놓고 구하는 거였죠. 근데 ln x분의 1은 못 구한다는 거죠. x분의 sin x도 못 구한다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의 그 기본 함수의 적분 대부분의 기본 함수들이 적분값을 못 구하는 게 많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부탁합니다. 네, 없으면 넘어가겠고요. 네. 그 아까 예, 아까 그 제가 잊어버려서 그랬는데 그 예. 위에 그 뭐였죠? 그 탄젠트하고 예. 시퀀트 나오는 그 삼각함수 예, 구분하는 거 예, 이게 홀수가 나올 때 뭐 어떻게 한다고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약간 그렇죠. 그거 좀 해볼까요? 예. 그게 1번 문제였나요? 아, 요거 1번 문제. 1번 문제였어요. 이거요? 예, 예. 여기서 예.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걸 탄젠트 x, 시퀀트 x를 남겨놓는 건가? 뭘 하나 남겨놓는 그렇죠. 예. 탄젠트 탄젠트 컨텍스 남겨놓는 거 맞대요. 탄젠트 x, 시퀀트 x를 남겨놓으면은 시컨트 x를 미분하면 탄젠트 x, 시컨트 x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를 전부 시퀀트 x로 바꿔놔야겠네요. 시퀀트 x가 어떻게 들어가는 뭘로 바꿔야 되겠네요. 시컨트 x, 탄젠트 x를 남겨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시컨트 제곱은 탄젠트 제곱 플러스 1 사용해서 탄젠트 제곱 아, 그러면 시퀀트에 관한 식으로 다 되니까 그거를 시퀀트 x를 뭐로 치환해서 하면 되겠네. X로 만들어. 네. 그러니까 이걸 탄젠트 제곱 x 곱하기 탄젠트 x로 하고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이죠. 요 시컨트 x 삼승 x도 시컨트 제곱 x 곱하기 시컨트 x를 하면 그러면 여기서 시컨트 x, 탄젠트 x 하나씩 빼고 나머지는 다 시컨트 제곱 x 꼴로 바꾸는 네. 거겠죠. 예. 네. 그렇게 하면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가 되니까 그 치환 비슷하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지하철에서 하다가 왔어요. 올라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예, 했어요. 예. 예,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요걸 설명을 할까 말까 그랬었는데. 그 밑에 방법이 저는 더 쉬운 것 같다. 밑에 방법, 그렇죠. 예. 코시컨트 유치환하면 쉽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마스 모 선생님, 제가 그 파일 공유 권한 드렸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들리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저는 그냥 그 다음 섹션 7.6의 이그젬플 1번 요것만 하겠습니다. 요거는 잠깐만요. 예. 그 y는 아크 탄젠트 x, y는 0, 그리고 x는 1로 둘러싸인 지역의 지역을 y축 중심으로 회전하여 생긴 회전체의 부피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옆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빨간 그래프가 이게 뭘까요? 그 탄젠트 x요? 예. 예. 이게 탄젠트 인버스 x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점근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위에 게 점근선이 요게 이제 y는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요 밑에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그 아이고 삐뚤음하게 그렸네요. 네, 이게 탄젠트 x가 이 범위를 x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구간에서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요런 모양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인데 요게 이제 잠시만요. 옆에 쓸 수 있게 해야겠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제 이게 y는 x라는 직선을 그리면 그 이 함수의 역함수 탄젠트 x의 역함수는 이 y는 x의 대칭이 되잖아요. 대칭이 되니까 그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 그 빨간색 그래프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이 y
y 치역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젠트 x에 이게 이제 정의역이라고 하면 이게 그 역함수에서는 이게 치역이 되니까 이렇게 정근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맞죠?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y는 0이 뭐죠? y는 0. X축. 그렇죠. 이게 x축이 되겠죠. 이렇게 x축이 되고 그 다음에 x는 1은 요거잖아요. 아이고 여기다. 여기가 1이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x는 1이라는 직선이 있고 그러면 이걸로 둘러싸인 곳은 색깔을 칠해야겠다. 노란색으로 칠하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y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회전해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런 모양을 만드는데 그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어떤 모양인지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림을 잘 이게 그리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원기둥처럼 생긴 모양이 되는데 근데 요 속 안이 이제 파여 있거든요. 속 안이 어떻게 파여 있냐면 요 모양으로 팽이 모양 있잖아요. 여기 팽이 모양 이렇게 팽이 모양만큼 여기 파여 있는 거예요. 여기. 그 혹시 기억나세요? 과학관에 옛날에 가면은 동전 네. 던지면 중력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준다고 동전을 딱 놓으면 동전이 왜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참 돌아가면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저 과학관 안 가봐가지고.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아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과천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과학관? 그냥 아무 과학관이나 그런 것도 좀 있을 아 것 같아요. 과학관에 가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원통인데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 원뿔 모양처럼 파놓고 있잖아요. 예. 중간에 가장 중간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깔때기 모양으로 구멍이 나 있는 거죠. 예, 원기둥에. 그래서 동전을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바로 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빙글빙글 돌면서 한참 돌다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뭐 중력이 그 가장 리지스턴스가 없는 패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천체가 움직이는 게 그거 뭐라 해야 되지? 그거 보여준다고 하던 그 원통인데요. 네. 그 다 어떤 모양인지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부피를 구하는 건데 이게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요거를 다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이제 온욱 선생님이 발표하셨던 게 그 실린더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계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보면 근데 이게 참 입체라서 이거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림으로. 교재에는 잘 그려놨는데 제가 손으로 그리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겉에만 좀 해봐야겠다. 요렇게 실린더가 있어요. 실린더. 그러니까 휴지심 모양 같이 생겼어요. 아, 요걸로 하는 게 낫겠다. 요렇게 생겨가지고 휴지심 모양이 돼서 요 안에는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빈 거예요. 예, 이렇게 좀 제가 두툼하게 그린 게 이게 두께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요 두께만큼 여기를 계속 여러 개로 나눈 거예요. 이만큼 두께로.
그러면 이런 휴지심이 되는데 이 휴지심이 여러 개 이제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만약에 휴지심을 만든다면은 여기서 만든다면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휴지심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휴지심 그 화장실에 휴지의 심. 예, 그거 저거요, 저거. 저런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린더라고 하면 잘 못 예. 알아듣고 이게 휴지심이라고 하면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휴지심으로 이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은 이거는 사실은 근사값이잖아요. 근사값인데 요 폭이 요게 이제 델타 X거든요. 그래서 요 맨 겉에 있는 휴지심만 다시 해보면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고 속이 비어 있어요. 이제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없는데 요 간격이 요게 이제 델타 X인 거죠. 델타 X.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뚝 잘라갖고 쭉 펴보면 이렇게 이제 큰 어떤 직사각형 모양이 되겠죠.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데 약간의 두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델타 X고. 응? 그래서 요거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 거거든요. 요거를 부피를 구하면 요게 어떻게 될까요? 요게 어떻게 될까 하는 게 문제인데 요거는 요거의 그 원의 그 원 둘레로 볼 수 있잖아요. 대충 사실 여기서 어디를 정하느냐가 조금 헷갈리는 문제인데 그냥 대충 보면은 이거를 그냥 x라고 하면 xi라고 할까요? xi. 이걸 뭐 여러 개로 이렇게 구간으로 나눴으니까 이거를 뭐 x1부터 해서 쭉 가서 xn까지 있다고 치면 xi 번째를 그 원 둘레인 거예요. 그러면 이 원 둘레는 어떻게 될까요? xi. 그렇죠. 그 2파이 xi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반지름이니까 2파이 r이니까 2파이 xi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를 xi라고 할게요. 여기를 xi라고 하면 높이가 이만큼이잖아요. 여기까지 여기 만나는 요 함수하고 만나는 지점까지잖아요. 여기까지인데 요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크 탄젠트 xi 아닌가? 맞아요. 예. 그렇죠. 그 탄젠트 x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식으로 써보면 2파이 xi 이게 이제 뭐 밑변이고 높이가 이게 좀 더 적게 쓰니까 이렇게 되겠다. xi고 그다음에 두께가 이제 델타 x잖아요. 요게 이제 하나예요. 실린더 한 개. 근데 실린더가 이게 몇 개 있냐면 뭐 이거가 이제 i가 뭐 1부터 뭐 n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합치면은 이제 대충 아까 우리 구하는 회전체의 부피를 대충 근사한 값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리미트를 붙여갖고 여기다 n이 이제 무한대로 가면은 그러면 이제 델타 x가 계속 굉장히 작아지겠죠. 굉장히 작아지면은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2파이 x 탄젠트 인버스 x dx 그리고 요 적분 구간은 0부터 1까지. 왜냐하면 여기가 아까 1이었잖아요. 여기 이 직선이 x는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적분 구간. 맞죠? 네. 예, 이렇게 여기 되는 것 같습니다. 그 XI를 잡는 게 네. 안에 작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원의 반지름을 잡는지 밖에 큰 원의 반지름을 잡는지는 사실 델타 X가 그
무한히 작아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그렇게 교재에는 여기 중간값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중간 뭐 이렇게 x, i 뭐 중간값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김한근 선생님도 한번 저 질문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뭐 양쪽 끝으로 잡아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예. 예. 어느 쪽을 잡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식을 세웠으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적분 테이블을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이 파이가 요 앞으로 나갈게요. 이건 상수니까. 그래서 요건데 요거의 적분 테이블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 테이블 보면은 그 역삼각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식이 써 있는데 요 모양이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우리 식하고 똑같거든요. 요게. 근데 이거를 여기서 해야겠다. 이걸 보고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할게요. 그러면은 아까 어떻게 됐죠? 0에서 1까지 2파이가 앞에 갔고 x 탄젠트 인버스 x dx. 그러니까 이제 요거 보고 그대로 하면 되죠. 2파이는 앞에 있는 거고 요것만 하면 되겠네요. 2분의 x 제곱 플러스 1이고 그다음에 탄젠트 인버스 x 마이너스 2분의 x. 뭐 이거는 적분상수는 쓸 필요 없겠죠. 그래서 1부터 0까지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0을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요. 네. 탄젠트 인버스 0을 하면 0이니까 이것도 0 넣으면 0이니까 0은 신경 쓸 필요 없고 1만 넣으면 되는데 2파이에 2분의 1 플러스 1이고 그다음에 탄젠트 인버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예, 요거는 뭐 이제 없어지는 거고 2분의 2니까. 그 다음에 탄젠트 인버스 1이 얼마일까요? 4분의 파이. 그쵸. 4분의 파이죠. 왜냐하면 이게 항상 역삼각 함수는 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요건데 요 값인데 지금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1이 되게끔 하는 이 세타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야지 탄젠트 인버스 1이 세타가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세타는 이게 1 이렇게 되는 경우니까 이게 45도거든요. 그러니까 45도니까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2파이를 곱해주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파이 제곱 마이너스 요 파이 요것도 없어지네요. 요것도 없어지니까 파이.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뭐 혹시 뭐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가요? 이거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이게 이제 아까 모양이 또 다 지워졌는데 이렇게 되고 이 회전체 모양이 이제 이렇게 원기둥이잖아요. 원기둥에서 안에 이렇게 이렇게 폭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인데 요거를 이제 그 밑에서부터 이 면적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배웠던 방법. 그러면은 이게 이제 y축인데 임의의 어떤 y가 있다. 어떤 y가 있다고 치면 요 y에서 이걸 이제 이 수평으로 자르는 거예요. 수평으로 단면을 자르면
아이고, 요게 꼭 생기더라. 네.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엽전 모양이 돼요. 엽전 모양. Y에서 Y 지점에서 이렇게 임의의 Y 지점에서 잘라보면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는 엽전 모양이 생기거든요. 그럴 것 같죠? 이렇게 엽전 모양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를 옆에 그려보면 이렇게 예.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요게 이제 AY거든요. 임의의 Y가 들어갈 때 이 면적이 함수가 되는 거죠. Y에 대한 함수.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인데 여기 가운데서부터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체 원의 면적에서 요 가운데 있는 면적을 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요 반지름을 구해야 되거든요. 요 반지름. 근데 이 반지름 요거는 항상 똑같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가 1이니까 반지름은 1일 것 같아요. 그죠? 네. 항상 이 맨 큰 원은 똑같아요. 그죠? 음. 큰 원의 면적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니까 큰 원은 파이 r 제곱이니까 r이 1이니까 그냥 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네. 파이가 되고 이제 여기서 빼기 요 안에 게 문제거든요. 이제 요게 좀 어려운데 예. 아이 그림을 좀 잘 알아보기 쉽게 그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엉망으로 그려가지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반지름 요거를 어떻게 구할까요? 만약에 예를 들면 임의의 Y 지점에서 요 반지름 이건 X 값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구할까요? 뭘까요? 요게 이제 요 함수가 아까 뭐였냐면 Y는 탄젠트 인버스 X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X는 탄젠트 인버스 아닌가? X는 탄젠트 인버스 Y. X는 탄젠트 Y. 그렇죠. 탄젠트 Y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Y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이제 X가 이제 이게 함수 값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변수가 되는 거죠. Y가 변수가 될 때 X 값이 되니까 거꾸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요 반지름이 이거예요. 반지름이 이거라서 그러면은 요 작은 원은 어떻게 될까요? 작은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탄젠트 제곱 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AY예요. 요게. 그러면은 이 AY가 여러 개 생길 거 아니에요. 밑에서 쭉 생길 텐데 이거를 다 합치는 거죠. 그러면은 AY를 다 합치는데 여기는 이제 맨 밑이 바닥이 0이잖아요. 바닥이 0이니까 0인데 요 끝점은 어떻게 될까요? 네, 파인가? 2는 예? 파이였죠. 아까. 그거는 이제 요 점을 알아야 되는데 1일 때 1을 넣을 때. 그렇죠. 여기가 x가 1일 때 y 값이 되겠죠. 여기가. 네. 밑에서 쭉 쌓아가는 거니까 이 단면들을 쭉 쌓아가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쌓아서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4분의 파이였나 그게? 네, 맞아요. 그죠? 네. 여기가 이제 4분의 파이. 예.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제가 다시 잘 해볼게요. 뭐가 어떻게 되냐? 요거를 이제 옮겨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옮기면 요게 이제 AY고요. 요게 AY고 여기 DY. 이렇게 해서 식이 완성된 거예요. 이제 이것만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파이를 그냥 빼버릴까요? 파이는 상수니까 여기 파이가 2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또 헷갈린다 이거. 일단은 2개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죠? 2개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0에서 4분의 파이 1 dy를 하고 빼기 0에서 4분의 파이 탄젠트 제곱 y dy 이렇게 2개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원기둥이에요. 파이를 곱한 값이 여기다 파이를 곱한 값이 이제 원기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이를 곱한 값이 아까 여기 팽이 모양 있잖아요. 쑥 꺼진 부분. 요거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좀 계산할 공간을 좀 만들어야겠네요. 예, 뭐 잘 안 되네. 이걸 좀 지워서 공간을 만들고, 네. 요걸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는 뭐 그냥 y잖아요. 그쵸? 이거 그냥 다 써놓고 나서 그냥 하면 되는 건가? y 빼기 요게 문제인데 요것도 계산해. 이것도 귀찮네요, 되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요것만 해볼게요. 요거 해보면 이게 이제 시퀀트 제곱 y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죠? 네. 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또 2개로 쪼개지네. 2개로 쪼개지면은 네, 아이고 이게 굉장히 품이 많이 드네요. 마이너스 이런 모양이 되는데 요거는 탄젠트 y네요. 그죠? 요거는 요 부분은 탄젠트 y고 요거는 그냥 y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너무 이렇게 작게 써갖고 잘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탄젠트 y를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 y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적분하면 요거는 이제 탄젠트 y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어야겠죠? 플러스 요거는 이제 y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하고 여기 이제 파이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파이가 더 있고. 그래서 요걸 계산을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0 넣으면 다 0이 되니까 4분의 파이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는 뭐죠? 1. 1이네요. 예.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파이. 그럼 뭐죠 이게? 2분의 파인가요? 예. 요거 다 지워버려야겠다. 요게 이제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에 이제 파이가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2분의 파이 제곱 마이너스 파이.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그 부피 구하는 방법이 이게 2가지가 다 통하는 경우더라고요. 죄송한데요. 네네. 그 빨간색으로 쓰인 X는 탄젠트 Y 그게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저 네네네. 거기를 너무 제대로 못 봐가지고. 그림을 제가 너무 헷갈리게 그려가지고. 아니에요. 그림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네. 그 아크 탄젠트를 이해를 못해요. 거기를 네. 공부를 안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부분만. 요거는 이제 다 됐으니까
지우고 그림을 또 다시 잘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 임의의 Y 지점에서 그림은 관심이 없다잖아요. 아니에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이거는 네. 이게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중간에 구멍이 뚫린 엽전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AY라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네. 이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큰 원의 면적은 쉽게 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 작은 원의 면적을 구해서 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요 반지름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되냐? 잠깐. 아이고 이거 아니다. 이게 아니고 펜이 두꺼운 걸로 선택되어 계세요. 예, 요걸로 해야 돼요. 여기 임의의 Y에서 요거잖아요. 네, 요거를 구하는 건데 여기가 Y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곡선이 Y는 탄젠트 인버스 X거든요. 이 곡선이. 그러면 이거를 요 X 값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게 탄젠트 Y인데 제가 그렇죠. 탄젠트 인버스 어떻게 될지 맞아, 몰라. 그걸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그러니까 학습 지지나요? 네. 자, Y는 탄젠트 인버스 X니까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X랑 Y를 바꾸면 되잖아요.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잖아요. 이거는 X가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FX인 거예요. FX는 Y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Y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GY꼴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Y의 함수꼴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가 역함수 관계에 있거든요. 근데 탄젠트 인버스 X의 역함수는 탄젠트죠. 탄젠트가 탄젠트 인버스의 역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X가 탄젠트 Y가 되거든요. 탄젠트는 뭐라고 하셨죠? 탄젠트 인버스는 탄젠트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의 역함수는 이게 되고 이거의 역함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 보통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렇게 고치고 나서 다시 또 X, Y를 또 바꿔요. 보통 우리가 이 함수를 표시할 때 여기를 보통 Y로 표시하니까 바꾸는데 그냥 헷갈리니까 바꾸지 말고 이렇게만 놔두면. X는 탄젠트 Y일 때 Y는 탄젠트 인버스 X예요.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전에 아까 숫자로 된 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은 네. 그거랑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탄젠트 인버스 1이 4분의 파이였잖아요. 그거 한번 써주세요. 네. 그거랑 아까 Y랑 X로 된 거랑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시면은 네.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가 1이잖아요. 1일 때 요 값이 여기가 이제 X가 1일 때 Y 값이 얼마냐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Y는 탄젠트 인버스 X니까 요 X에다가 1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1을 넣으면은 Y 값이 나오겠죠. 요 함수니까. 그러면 Y는 탄젠트 인버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Y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탄젠트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이제 이게 세타 값인데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지? 탄젠트 세타는 요 세타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Y라고 하면 되겠다. 예, 여기서는 이제 Y로 표시했으니까 여기가 Y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탄젠트 Y가
y가 1이 되는 y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y예요. 바로. 이게 두 개가 지금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 역삼각 함수는 각도로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탄젠트 y가 1이 된다. 이거는 탄젠트 인버스 1이 이 각도 y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각도니까 y가. 예. 그렇죠? y가 각도구나. 각도라 생각하면 돼요. 이 역삼각 함수는 각도라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y는 탄젠트 세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역함수를 구하면 세타는 탄젠트 인버스 y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타를 구하는 거예요. 세타 각도. 각도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다 어떤 각도를 넣었더니 어떤 y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각도는 이게 역함수에다가 y값을 넣으면 각도가 나오는 거죠. 의 탄젠트 인버스 1은 y다. 탄젠트 인버스 1은 y다. 이것은 탄젠트 y는 1이다. 이 얘기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예. 탄젠트 뭐를 하면 1이 되나? 탄젠트 4분의 파이를 하면 1이 된다. 그렇죠. 여기가 45도니까.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45도잖아요. 45도고 여기도 45도고. 여기 뭐 루트 2.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외우는 그건데. 그러니까 y는 45도니까 45도는 4분의 파이인 거죠. 4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가 4분의 파이인 거예요. 여기가. 이 값이. 요 지점의 y 값이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각도가 y라는 게 헷갈려. 그렇게 이해하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전에 허윤희 선생님이 이렇게도 한번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오 선생님은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전에 누가 뭘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거꾸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제 x라고 놓고 이거를 y라고 놓는 거예요. 그냥 바꿔보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함수값이 이쪽에 표시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여기가 이미 y 값이 있으면 뭐 y 제로라고 하나요? 이게 이제 탄젠트 y가 되는 거죠. 탄젠트 y. 이게 이제 x가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90도로 싹 뒤집어 보세요. 이게 90도로 싹 틀어 보면은 이게 지금 이런 모양이 사실은 이게 딱 틀어 보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돼서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탄젠트 y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x는 탄젠트 y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지름이 나왔잖아요. 반지름이. 이제 우리가 반지름이 나왔는데 그럼 요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럼 요 면적은 파이 탄젠트 제곱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파이에서 이걸 빼주면은 이게 이제 이 면적이 되는 거죠. 이게 ay가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기억하면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두 번째 한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테이블 그래요? 안 써도 되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테이블 안 찾아도 되잖아요. 아, 테이블요? 네, 네. 아, 그렇구나. 근데 막상 그 두 번째 것도 테이블 찾지 않고 계산을 하면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더 두 쉬워 번째 보여요. 방법이, 그러니까 AY로 하신 방법이 테이블 네. 안 쓰고 하는 방법이라 네.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이상했던 게 이 테이블을 써서 하는 걸 왜 가르쳐 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고 베낄 거면 컴퓨터로 하는 게 낫지. 왜 힘들게 이걸 뒤에 걸 찾고 있는지. 이것도 여기는 지금
그 뒤에 가보면요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2페이지에 걸쳐서 테이블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걸 찾는 게 더 90 몇 개 중에서 빠를 것 테이블 찾는 것도 힘들겠어요. 무슨 그러니까 95개를 다 외울 아니, 수가 기왕에 컨닝 페이퍼 보고 할 거면 뭐가 그냥 컴퓨터에다 있는지를 넣으면 찾는 게 돼요.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컴퓨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좌변에 있는 걸 컴퓨터에다 그냥 써놓으면 바로 나와요? 그렇죠. 컴퓨터에다 요거를 요거를 치면 나오거든요. 울프라 말파라는 그 프로그램 있는데 그거 그냥 네. 일반인이 쓸 수 있는 건데 거기다 넣어보면 나와요. 이 책 만들 때 그게 없었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네.